이제 제 3교시입니다. 3교시 집단을 진짜 다루기 힘든 집단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금부터 숙제죠. 여기 이제 읽어해 놓은 것처럼 대화 독점하는 거,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소극적이에요. 참여 안 하죠. 습관적으로 불평 늘어놓은 사람 있죠. 일시적인 구원, 또 사실적 이야기를 늘어놓기, 질문 공세, 충고 일삼기, 적대적 행동, 의존적 행동, 우월한 태도, 하위 집단 형성, 지성화, 감성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좀 하다가 중단하며 개별적으로 교재 보시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에서 논했던 그런 어떤 패턴으로 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다루기 힘든 그 집단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접근해 가죠. 우리는 이제 대화 독점 전에 이 전이란 말이 있죠. 전이와 문제 행동. 내담자가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갈등, 감정을 그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전이, 투사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역전이도 있죠. 문제 행동. 역전이는 상담자가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이제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런 전이의 그 방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문제 행동들을 이제 조력하기 위한 지침이 교과서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대단하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세히 기술하거나 또는 횡설수설하거나 또 다른 집단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자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하거나 독점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뭘까요? 집단 시간의 고른 배분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집단원들에게 꼭 그 적절한 시간을 이제 배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임하게 되면 그 마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자를 수도 없고 애매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신체적 그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개입할 건가? 그 방법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많은. 이제 말 너 그만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또 멈칫하다가 또 되돌아가죠. 그 오뚜기처럼. 말 그만해 툭 쳤는데 수긍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우뚝 솟아 올라오죠. 그래서 대화를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탐색할 수 있는 스스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말이 없는 집단원의 그 참여를 또 독려해야 되겠죠. 반면에 말이 없는 경우, 또 자신의 행동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장 완성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이 많다. 여러분 말이 많습니까? 말이 많은 분은 이 시간에
일단 반만 줄이셔요. 반만 줄이고 듣는 쪽에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소극적인 참여. 거의 침묵해요. 그냥. 그리고 관심 없어요. 철수 행동. 그러니까 나서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열중자하고 있는. 지지자나 이렇게 격려자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문제점은 이제 이분들이 있으면 집단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개선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가 말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담자는. 그런데 이 소극적인 사람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단원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관찰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두려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집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감춰진 사안이 이제 이것 때문에 묻히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개입할 거냐? 집단 작업을 통해서 또는 그 개인 사적인 면담을 통해서 소극적 집단 참여 이유를 찾아내겠죠. 알아내야 되겠죠.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왜 참여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집단원의 자기 개방에 대한 그 해당되면 집단원의 어떤 비언어의 단서 또 적극 반응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집단원들이 자기를 개방하고 또 해당 집단원들의 그 비언어 이런 단서들을 그 캐치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기 마지막 그 마무리 과정에서 집단 경험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참여자에 대한 평가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경우 있죠. 거의 매 회기 때마다 집단 상담자, 다른 집단원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힘들죠. 이 분위기 해치죠. 집단 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죠. 방해하죠.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의 어떤 불씨가 되어서 다른 집단원에게 번져요. 활활 타오르겠죠. 그 집단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불평, 불만이 너무 많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집단 역동, 집단 과정, 그리고 성과의 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입 방법,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이제 불만의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집단의 어떤 긍정적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런 불평이 감소되고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또 거기에 또 소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을 일삼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과제죠. 일시적 구원,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어려워서 피상적인 지지 행위로 다른 집단원의 부적 감정 표현을 이제 가로막게 되죠. 그래서 교정적 정서 체험, 억압되었던 감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치유 과정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집단원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노출하게 되면 이제 그의 느낌과 그 생각에 대해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적 정서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정적,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 이제 감정 또는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 중심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합니다. 해요. 꼭 그 엉뚱한 얘기 해요. 이거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과 관심과 모든 열정을 지금 현재 이곳에만 쏟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도 여기 전부 다 여기죠.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죠. 왕년에 뭐 옛날 얘기 왜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그런 문제들이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 지나간 얘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럴까봐 걱정해요. 계속 반복하고 과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현재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얘기. 그 다음에 질문 공세. 다른 집단들에 대한 반응을 거의 질문으로 일관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도 골치 아프죠. 질문으로 그러니까 답의 질문 계속 끝이 없죠. 이런 습관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것이 집단원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숨긴 채 질문을 통해서 아는 것도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답하게 하고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고 일삼기. 매사에 충고하죠. 잘못을 타이르거나 해야 할 일을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죠.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개입 방법은 뭐예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와 갈등을 탐색하도록 돕는 거. 그러니까 친구를 일삼는 행동의 동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집단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또 개입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적대적인 행동, 내면에 누적된 부적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표출하는 어떤 공격적 행동,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런 거, 적대적 행동, 또 의존적 행동,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을 보살펴주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결정해 달래. 이 집단 안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의존적 존재. 이건 이제 진짜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이 오셨어요. 원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죠? 모든 결정력이 없어요. 전부 다 물어봐야 눈치 보고. 그러면 진짜 알아서 하고 큰 것만 물어봐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야단칠 수도 없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집단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의 상태를 인지하게 하는 거, 인식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죠. 그 이제 보육교사로서의 보육 수행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회의 또는 개별적인 그 어떤 이 담화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회의가 좋은 게 회의는 이제 직무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타일들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 다른 선생님들이 뭐가 돼요? 피뢰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신다면 회의 시간이 뭐예요? 집단 그 하루의 그 집단 생활에 대한 평가가 되고 반성이 되고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알차게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적용을 지난 학기에 하셨어요. 조직 문화 형성. 그러면 조직 문화 형성에 가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못 쫓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번 학기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그러면 그 조직 문화는 건강하게 형성이 되겠죠. 지난 학기에 수업한 내용과 그것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은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을 원장님들이 그렇게 해 가신다면 하나씩 개선되고 치유되고 건강한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의존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월한 태도, 집단원에서 비판하고 판단해요. 쉽게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자세, 이것도 골치 아프죠. 선생님 중에 그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회의 시간을 통해서 자중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제공자는 누구예요? 다른 선생님들이죠. 그때 잘해야 되죠. 본인이 모두 다 나를 미워서 그러는 걸로 오해하지 않도록 상담 집단 안에서의 개별적인 경험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 방안들을 이제 원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 집단을 형성하는 거, 이게 파벌이에요. 파벌. 골치 아프죠? 파벌. 파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원장님들 아시는 거예요. 파벌. 선생님들이 둘로 딱 나뉘어요. 두 팀으로.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화. 이것은 이제 감정 노출을 꺼리고 인지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지적으로만 처리하지 자기의 감정은 싹 빼놓아요. 진짜 그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집단원들의 자기 개방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고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방향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로막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접목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화. 감정은 뭐예요? 감정화. 감정화. 임지적이면서 이성적인 면은 외면하고 감정 지상주의자처럼 그 앞에 있는 것도 이제 정반대죠. 전적으로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 이것도 안 되죠.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단원의 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원장님들이 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 집단으로 보고 각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파악된 그것들을 치유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잘 적용하셔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많다고 조금 말을 빨리 하면서 천천히 안 갔더니 지금 이제 벌써 20분, 21분이네요. 시간이 좀 남습니다. 집단원의 잠재적 문제 행동, 집단 상담자처럼 행동하는 집단원. 이 골치 아프죠?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표현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집단원. 이건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죠. 두 가지. 다른 집단원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정보 탐색, 조언, 해석, 집단 역동 등에 대한 논평이나 행동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취약성은 드러내지 않는 것. 조심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그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집단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역할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인데 이제 집단의 해가 되고 개선하고 치유해야 될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이제 고려하셔서 어린이집이 상담 집단이 되고 상담 집단 안에 조심스럽게 원장님이 개입해서 적용을 해 간다면 건강한 조직 문화와 함께 그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서 개별적인 선생님들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개선되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주 건강한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관심과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과 또 많은 생각, 시간들을 투자하셔서 좋은 어린이집 환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그 대학 입시생도 줄고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아마 2021년 2년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만 이겨내지 마시고 어린이집 환경에서도 잘 극복하셔서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과 대안들이 나온다면 거기에 발 맞추셔서 어린이집의 그 주변 환경 또 어린이집을 위한 원장님의 그 목적, 목표 또 그것을 모든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어린이집을 잘 여러분이 구축, 확고히 하신다면 어린이집은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운 시기에 잘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5강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희망합니다. 참 중간고사는 제가 다음 주에 주제를 드리면
그걸 일주일 동안 작성하셔서 중간고사 8주차에 클래스룸에 이렇게 탑재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